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경입니다. 저는 석주 안병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안병목 선생님과 함께 족자 만드시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게 배첩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족자예요, 족자. 네, 족자. 그래서 족자를 만들면 네. 일반 평풍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게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 족자가 제일 어려운데 예. 뭐 이렇게 단시간에 네. 보셔서 공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일반 기술자 시험 같은 데는 접착제라 그러는데 우리 배첩에서는 풀입니다. 풀. 10년 이상 섞인 고풀로 사용하는데 예. 보통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밀가풀을 쓰지만 현재 이 풀은 그래도 적어도 한 6, 7년 섞인 거예요. 아, 삭힌 거? 예, 네. 섞인 거예요. 지금 풀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이제 생수를 조금 섞으셨거든요. 근데 생수를 넣는 이유가 풀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생수도 안 좋아요. 아. 원래는 이게 설화수라고 네. 초봄에 눈이 녹을 때 내리는 물. 아, 그걸 진짜 천연물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수돗물 같은 거는 저게 안 좋은 게 수돗물에 물론 불소도 섞여 있지만 저기에 철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철분이라는 거는 산화가 되면은 종이에서 이제 그 녹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보면 표고를 이제 해놓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휘장을 해놓고 보면은 파리똥 같이 이렇게 점 있는 게 그게 봤어요. 세월이 흘러쓴 세월의 흔적이 아니고 배첩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이 풀에 관련돼 갖고 예. 풀이 잘못된 상태니까 네. 그렇게 돼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철분이 좀 섞여 있어서 그게 이제 산화가 돼서 그렇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철분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철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무슨 뭐 수돗물에도 철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지하수를 파면은 당연히 철분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밀가루를 삭히는 거죠. 삭히면은 한 6년 정도 삭히면은 그런 네. 철분들이 그냥 그 녹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 다 빠져나가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풀 그러니까 자연 풀 속에 네. 천연 그 독초를 넣는 거죠. 예. 뭐 몇 가지를 넣으면은 어. 이제 나중에 휘장을 했을 때 네. 조미라든지 무슨 벌레 같은 게 자기가 죽는데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지 그쵸. 도망가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동양 삼국 중에서 네. 이 지류 문화재가 잘 보존된 이유가 그 휘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이 잘 되고 네. 그 지금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아니 30년밖에 안 됐는 저기 일반 표고사에서 표고를 했는데 예. 그거는 까맣까맣게 점이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세월의 흔적이라 그러는데 우리 세종실록이라든지 이렇게 네. 훈민정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팔만대장 같은 걸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예. 그 지금 괜찮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현명한 거지. 아, 근데 이런 방식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근데 문제가 손이 생겨요. 많이 가죠, 아무래도. 그렇죠. 손이 많이 네. 가죠. 손이 많이 가고 네. 이제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요즘 네. 그렇게 안 하고 해버리는 거죠. 와, 이렇게 생각보다 풀을 되게 된 풀로 쓰네요. 덴프를 해서 네. 이제 희석을 시키는 거죠. 아, 물을 넣어서 네. 선을 농도만큼 희석을 했었으니까 네. 원래 풀 이것도 네. 그냥 이제 밀가루 풀 같은 거는 한 2시간 정도를 져야 돼요. 네. 2시간 정도 젓다 보면은 이제 뻑뻑하다가 네. 맑아지는 거죠. 아, 이게 풀을 또 오래 끓이면은 맑아지죠. 맑게 네. 그 점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나요? 저어주면서 그냥 계속.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네. 왜 그 옛날에 철기 시대 때 네. 철을 사용할 때 담금질을 모를 때는 네. 그냥 물에 담기면 저거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에 담가서 담금질 하니까 새가 더 여물어졌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끓이다가 네. 연해지면은 네. 점도가 더 강해요. 아, 제 경험으로는. 쓰시다 보니까 네, 그렇지. 경험상으로. 경험상으로는 네. 그게 맞더라. 네.
이 풀은 끓이면 끓을수록 끓였다가 식혔다가 나눴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놔뒀다가 이렇게 계속 하면은 할수록 점도가 강해져요. 배첩, 뭐 배접도 그렇고 이런 거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저도 이제 한국화 전공을 해도 저희가 이거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어깨 너머로 하는 예, 거죠. 그냥 선배들이 그냥 알려주고 그냥 근데 그런 이거는 식이에요, 약간. 그림 그리는 것도 공부를 하지만 네, 배칠, 예, 화삼 그래갖고 배접하는 거를 네. 칠로 보고 그림 그리를 삼을 봤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네. 보존이 안 되면 그쵸. 그게 이제 배첩, 배접 이런 게 보존하려고 풀을 사용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 같은 데는 옛날에 무슨 뭐 궁중의 화원들이 이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화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화원들이 있지만 네. 근데 벼슬도 정삼품 이게 배첩하는 사람은 벼슬이 정삼품이에요. 그쵸. 더 예. 높았다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예. 일반적으로 서실이라든지 이렇게 화실 같은 데서 동양화라든지 뭐 묵화라든지 네. 사곤자 같은 거 치실 때도 네. 쳐놓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보존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 물만 묻혀서 풀만 묻혀서 한다. 네. 그거는 좀 어폐가 있고 네.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 갖고 네. 그 글씨 배우는 그런 정성만큼 하면은 그게 보존이 그리고 안 제가 될까요?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니까 그 굉장히 필요한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작업을 하고 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을 막 엄청 한 번 할 때 되게 막 쫙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배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사실 좋잖아요. 좋죠. 예, 근데 그게 배접이 잘못돼가지고 그 작품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런 게 예. 이제 저는 이제 한 3년 동안 그 루브르에서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 그 지류를 갖다가 시연회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쪽에 가서는 뭐 장소도 마땅치 않고 예. 뭐 하는 그것도 마땅치 않아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중요한 줄 몰라요. 네. 모르니까 맞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네. 우리 수경 선생님 같이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참 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지류 문화재가 네. 이제 그 석조 문화재나 목조 문화재나 도토기 문화재나 이런 거는 거의가 보수 수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우리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각 뭐 가가호에 무슨 뭐 족보라든지 네. 이런 그 각 대학교마다 있는 박물관에 있는 지류 문화 같은 건 아직 손을 못 대는 게 네. 근데 인력도 부족하지만은 그거를 손을 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석굴암 파헤치듯이 그렇게 파헤쳐 놓으면은 네. 그 뭐 석굴암이 1000년 동안 물이 안 새던 게 일본 사람 건드려서 물 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네. 지류 문화도 마찬가지지. 이게 아주 좋은 건데 네. 요 근대 들어갖고 손을 대면은 안 된다 이거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종이를 비단에다가 배첩을 휘장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비단에다가 배첩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비단에다 하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비단이 한다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종이 종류가 네. 그 요즘 같으면 한지 같은 게 좋은 거 나오잖아요. 예. 이제 질이. 근데 옛날에는 중국의 비단이 그 그림 그리는 재료로서는 바탕재로서는 그 비단이 그래도 젤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네.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단이 하는데 그게 이제 노방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또 비단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이 한국 땅의 한반도에서는 이제 그 삼배라든지 못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그렸어요. 아, 그래서 네. 불화나 탱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삼배 못이도 많아요. 아. 근데 비단이 꼭 그렇게 해서 아니고 하나의 바탕 재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요즘 같이 뭐 종이가 좋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또 종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단에 그린다 그러면 옛날에 비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대부잖아요. 그쵸. 예. 궁중.
그러니까 저기 좀 부자들. 그렇죠. 부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보면 옛날 공신상이나 네. 또 무슨 이런 그 나라에서 내리는 그 임금이 내리는 그런 이렇게 그 인물화 같은 인물상 같은 건 전부 비단이에요. 근데 화선지 네. 같은 거는 옛날에는 종이 뜨는 기술이 그렇게 막 1m, 2m씩 그렇게 뜨는 기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단은 길게 짤 수도 그렇지.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바탕재 재료상으로서는 유리하니까 했겠지. 그거를 특별히 뭐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단이 수명이 짧아요. 아. 한지보다는. 한지는 천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네. 비단은 그래도 거의 한 2, 300년 이렇게 되면은 네. 바시러지잖아요. 비단은. 그쵸. 예.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옛날 공신상이나 이런 거는 비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바시러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지 같은 거는 그대로 있는 게 훈민정음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비단. 궁금증이 풀렸어요. 비단이 좋은 건 아니고 아. 재료가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그때 재료. 그 당시의 재료다. 그다음에 네. 요거 이제 풀을 네. 걸러야 되니까 예. 한번 걸러 오겠습니다. 예. 묽은 풀로 이제 칠을 해가지고 배접을 거의 하시죠. 종이는 예. 이게 그냥 수속 결합만 돼도 붙잖아요. 아. 그죠? 몰랐어요. 종이 자체가 물배접이라고 네. 이 물만 붙여갖고 두 개 붙여도 이렇게 돼요? 붙여놔도 붙어 있어요. 아. 이게 수소 결합이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점액질을 조금만 넣으면은 붙어 있죠. 네. 어. 더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이 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은 저 풀이라는 거는 장력 있잖아요. 당기는 힘. 그럼 원형이 변질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원형이 변질 안 될 수 있도록 풀 농도를 잘 맞춰야지. 그래서 풀을 많이 넣으면은 장력이 세지고 너무 세지면 조금만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책 같은 이런 거 같은 거는 예. 이게 지금 중간에 연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네. 예. 예. 연결 부분 같은 데는 연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연결했죠 위아래를. 아 어머 거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네. 풀이 아니고 거의 물 종류. 그러니까 살짝만.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이 한지를 뜰 때도 네. 그 황촉교라 그래갖고 네네네. 식물성 풀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막 하면은 풀이 나오는데 네. 그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황토끼를. 그렇죠. 그럼 한지라는 거 이것도 얇은 이렇게 하나의 입자거든요. 이게 네. 요런 입자. 네. 예, 입자로 해갖고 물에 풀어서 그냥 이렇게 김 뜨듯이 뜨는 거라고. 네. 그거는 저도 예, 그러니까. 봤어요. 예, 어떻게- 뜨는데 이게 무슨 뭐 접착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식물성 그 황촉교 그 풀이 닭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종류죠. 네. 닭풀. 근데 그게 약간 이런 밀가루 풀처럼 뭐 이렇게 장력이 세지거나 이런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 아. 종이를 배접할 때는 네. 항상 이 위아래가 예. 이게 지금 용호잖아요. 예. 용과 호랑인데 네. 요거를 우측으로 둬야 돼 머리를. 아 머리를 우측으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배접을 하는데 네. 배접지는 앞에다가 풀칠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기 나름인데 예. 그 배접할 때는 앞에 네. 그 고운 면을 네. 하고 그다음 마무리 족자할 때는 네. 나중에 거친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고운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그다음에 족자할 때는 고운 면이 바깥. 이게 장대에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우리 배접을 하기 위해서 네. 진짜 깔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딱 구겨진 게 없이 딱 응? 펴지는. 네. 네.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바닥에다가 분무기로 뒷면에다가 원래- 하고 계세요. 원래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네, 종이를 글씨에 써서 네, 이런 그냥 바탕에다 하면은 네. 이 글씨가 번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대책이 없잖아. 맞네요,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그렇다고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해요. 예. 그거는 정도가 아니지. 왜냐면 신문지에도 잉크가 배 나올 수도 유분기가 있고, 있잖아요. 예. 예, 배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잘 안 배 나온다 그러는데 신문지에 요즘 보면 칼라가 많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칼라가 네. 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칠을 해 놓으시고 좀 살짝 이제 그렇지. 어느 정도 살짝 반건조 정도. 요즘은 이제 이런 재료들이 좋으니까 네. 바탕 같은 것도 좋은데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뭐 예. 장판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지에다가 한지에다가 한지는 이제 바탕에다 칠을 올려 갖고 예. 오칠을 하는 거죠. 오칠 올려서 오칠 네. 바닥에다가 그렇지. 아, 그러면 좋지. 예.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거 그것도 일이잖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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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이죠. 네. 오칠 판에다가 오칠 해놓은 것도 네. 우리 저기 작업실에는 있어요. 예, 있는데, 그때 봤어요. 네. 저 그때 영상으로. 네, 있는데 예, 오칠 판이 있으시더라고요. 오칠 예. 그 화판? 예. 그래서 그거를 오칠 하는 그게 거. 건조판이라 그래요. 오칠 그러니까 건조판. 그게 되게 탱탱하게 그 네. 종이 나무에다가 오칠하신 거죠. 아니면은 한지에다가 한지 배접 해놓은 화판에다가 예, 오칠을 하신 거구나. 네, 한지 붙인 위에다가 네. 오칠을 해놓은 거죠. 예. 끝을 잘 맞춰서. 요것도 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신문지 한번 번진다 그러잖아요. 예. 번졌잖아요. 아, 인주가 번지네요. 인주 번지죠. 네, 붉은색이 잘 번진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가에다가 풀을 붙이고 그리고 그거가 이게 네. 데칼집이라 그래요. 백칼집. 아, 맞아요. 네. 그때 왜? 배웠는데 네. 까먹었어요. 이제 나중에 붙여갖고 예. 요걸 안 되면은 데칼을 칼을 대갖고 잘라야 되잖아요. 이거를 예, 어쩌서 예.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예, 집어넣어서 그래서 뜯어내는. 아, 칼집을 만들어 두는 거죠. 네. 이거는 바람을 좀 불어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 이물질이 화질이 안 붙어야지. 이게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예. 빼야지. 이렇게. 볼록해요. 이것도 판에 붙일 때도 네. 붓이 이 화질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여기 판에도 이물질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저분하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만. 최대한대로 붓이 안 가도록 하고 예.
요즘은 공기가 오염이 돼갖고 오염된 공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예.